오늘도 불륜 드라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사랑해요. 나는 은주야, 33. 낮에는 멀쩡한 직장인이지만 밤이 되면 난 다른 사람이 돼. 내 안에 도저히 억누를 수 없는 욕망이 꿈틀거려.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유혹인 줄 알았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는 점점 깊이 빠져들고 말았지. 처음 그런 걸 깨달은 건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야. 남편과의 관계는 무난했어. 서로 사랑했고 다정한 부부였지. 그런데 어느 날 출장지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와 술을 마시고 난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됐어. 그날 밤 이후로 나는 다시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었어. 그 남자와의 짧은 순간이 너무 강렬했어. 나는 처음으로 내 안의 짐승 같은 욕망을 마주했어. 그리고 깨달았지. 난 멈출 수 없을 거라는 걸. 그때부터였어. 은밀한 만남을 가지면서도 겉으로는 평범한 아내처럼 행동하는 이 이중 생활이 나를 흥분하게 만들었어. 처음엔 미안했어. 남편을 사랑하니까. 하지만 욕망은 죄책감을 이겨버리더라. 지하 주차장에서, 호텔바에서, 회사 회식 자리에서 난 늘 새로운 대상에게 눈길이 갔어. 남자의 시선이 내게 꽂힐 때마다 아찔했어. 그 눈빛, 숨소리, 가까이 다가오는 긴장감 나는 매 순간 중독되었지. 그러다 문제가 생겼어. 어느 날 회사 동료였던 정우가 내게 묻더라. 너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게 있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 그는 내가 너무 많은 남자들과 어울린다는 걸 눈치챈 거야. 나는 태연한 척 웃었지만 그 순간부터 나를 감시하는 듯한 그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난 그 시선이 싫지 않았어. 오히려 더 강한 자극이 되었지. 그리고 어느 날 정우가 나를 불러냈어. 너 솔직히 말해봐. 나한테도 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잖아. 그 순간 나는 알았어. 내가 이렇게까지 돼버렸다는 걸. 남편이 집에서 날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또 다른 유혹 앞에 서 있더라고. 그날 밤 나는 결국 선을 넘어버렸어. 그리고 후회했어. 아니, 후회하는 척했어. 그런데도 멈추지 못했어. 나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내 핸드폰을 보던 남편이 싸늘한 눈빛으로 묻더라. 이거 뭐야?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 내가 끝없이 쌓아온 이중 생활이 이제 무너질 시간인가 봐. 나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새하얘졌어. 남편이 내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 그 화면 속에는 내가 보냈던 메시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 이게 뭐냐고 물었어.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차가운 게 도사리고 있었어. 나는 숨을 삼켰지. 어떻게 해야 하지? 무슨 말을 해야 하지? 회사 사람들이랑 대화한 거야. 별거 아니야. 억지로 태어난 척했지만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 그는 화면을 몇 번 더 스크롤하더니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 은주야. 이름을 부를 때마다 느껴지던 다정함은 사라지고 대신 날카로운 무언가가 배어 있었어.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었어. 무슨 문제라도 있어.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이 핸드폰을 집어들고 나에게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어. 내 심장이 순간 멎는 줄 알았어. 그 사진 속에는 나였어. 낯선 남자와 함께 호텔 라운지에서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는 모습. 내 손은 남자의 팔 위에 가볍게 올려져 있었고 표정은 너무나도 만족스러워 보였어. 설명해봐. 남편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어.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 이걸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해. 이거 오해야. 그냥 동료야. 사진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 나는 필사적으로 변명을 늘어놨어.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 오히려 더욱 깊어지는 의심. 오해. 그럼 여기 있는 다른 사진들은? 그는 다시 화면을 넘겼고 나는 숨이 턱 막혔어. 다른 사진들. 몰랐어.
몰래 찍힌 사진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호텔 복도에서 누군가와 나란히 걷고 있는 모습. 주차장에서 다정하게 귓속말을 나누는 장면. 누구야? 누가 이걸 찍은 거야?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었어. 아니, 남편에게 이걸 넘긴 사람이 따로 있는 거야. 이제 뭐라고 할 건데?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머릿속이 새하얘졌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 비밀은 너무 깊숙이 들켜버린 거야. 그런데 그때 남편이 피식 웃더니 핸드폰을 내려놓았어. 솔직히 말해봐. 몇 명이나 돼? 그 순간 나는 그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 나는 숨이 턱 막혔어. 남편의 표정은 냉담했지만 그 안에는 조용한 분노가 서려 있었어. 그가 물었지. 몇 명이나 돼? 그 질문이 너무 날카로워서 순간 아무 말도 못했어. 몇 명이냐고? 그게 대체 무슨 의미야? 나는 필사적으로 생각했어.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어떤 핑계를 대야 할지.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번에는 변명이 통할 것 같지가 않았어. 대답 안 해? 남편이 재촉했어. 나는 입술을 깨물었어.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더 수상하게 보일 거야.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해. 그냥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이야. 아무 의미 없는 거였어.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려고 했어. 하지만 내 시선은 자꾸만 흔들렸고 남편은 그걸 놓치지 않았어. 그는 피식 웃더니 핸드폰을 천천히 집어들었어. 이 사람이랑도 아무 의미 없었겠네. 그가 화면을 넘겼어. 이번에는 더 심각한 사진이 나왔어. 어느 호텔룸 앞에서 내가 어떤 남자의 품에 안겨 있는 사진. 내 머리칼을 쓰다듬는 손길. 내게 기대는 몸짓. 숨이 멎을 것 같았어. 도대체 누가 이런 걸 찍었지? 어떻게 남편이 이걸 가지고 있지? 더 볼래? 아니면 이쯤에서 솔직해질래?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어. 나는 손을 꼭 쥐었어.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어.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해. 하지만 지금은 나 미안해. 결국 나는 조용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남편은 조용히 나를 바라봤어. 한참을. 마치 내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기다리는 것처럼.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결국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 이제 어떡할 거야? 그 말이 너무 무서웠어. 남편은 단순히 화를 내는 게 아니었어. 그는 이 관계의 끝을 이미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이야. 나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어. 하지만 내 말은 남편에게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했어. 다시는 너 그 말 믿어. 남편은 씁쓸하게 웃으며 나를 내려다봤어.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 난 못 믿겠는데. 그 순간 나는 이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어. 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이상한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어. 남편에게 들켰다는 사실이, 그의 차가운 눈빛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이상하게도 나를 더 흥분시키고 있었어. 나는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그날 이후 남편은 나를 철저히 무시하기 시작했어. 퇴근해도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침대도 따로 쓰기 시작했어. 마치 나란 존재가 공기처럼 투명한 것처럼 행동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런 남편의 태도가 점점 더 답답하고 견딜 수 없이 괴로워졌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편이 더 이상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 두려웠어. 예전에는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도 결국 집에 돌아오면 나를 기다려주는 남편이 있었어. 그 사실이 나를 안정시키고 내가 계속해서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했어. 하지만 이제는 남편이 나를 붙잡지 않을지도 몰라. 나는 불안해졌어. 미칠 것 같았어. 그리고 그 불안함이 또다시 나를 위험한 쪽으로 몰아넣었어.
어느 날 밤, 나는 충동적으로 핸드폰을 들었어. 그리고 예전에 만났던 남자 중 하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 보고 싶어. 그 한마디를 보내고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어. 그리고 몇 분 뒤 답장이 왔어. 어디야? 지금 갈까? 나는 그대로 겉옷을 챙겨 입고 문을 나섰어. 그런데 그 순간 거실에서 남편의 시선이 느껴졌어. 그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나는 잠시 멈칫했어.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 남편이 말려주길 바랐을까? 아니면 그냥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시선이 또다시 나를 자극했을까? 나는 모르겠어.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몰라. 나는 길을 걸으며 몇 번이나 핸드폰을 쳐다봤어. 이게 맞는 걸까? 남편이 알면서도 나를 막지 않았다는 게 이상했어. 나를 믿어서일까? 아니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서일까?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결국 나는 호텔 로비에 도착했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거울을 봤어. 내 얼굴은 잔뜩 상기되어 있었어. 죄책감일까? 아니면 들킨 뒤에 다시금 느끼는 이슬일 때문일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는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잘 정돈된 셔츠, 여유로운 미소.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앞에 섰어. 기다렸어. 그가 나지막이 말했어. 나는 작게 숨을 들이마시며 그의 눈을 바라봤어. 이 순간에도 남편이 떠올랐어. 그 차가운 눈빛, 나를 바라보던 그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나는 이미 여기까지 와버렸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 남편은 대체 왜 가만히 있는 걸까? 그가 날 사랑하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나를 벌주기 위해 그냥 내버려 두는 걸까? 거실에 들어섰을 때 남편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 마치 내가 나가기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어.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었다면 그의 앞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다는 거야. 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다가갔어. 그리고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 이혼 서류. 나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어. 남편이 내 쪽을 바라보지도 않고 조용히 말했어. 도장 찍어. 그 말이 너무 간단해서, 너무 담담해서 나는 오히려 더 당황했어. 이게 뭐야? 나는 멍하게 물었어. 남편은 천천히 나를 바라봤어. 뭐긴. 내가 원하던 자유잖아.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자유. 그래. 어쩌면 나는 남편 없이도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이상했어. 나는 남편이 이렇게까지 담담할 줄 몰랐어. 그는 화를 내지도 않았어. 나를 붙잡지도 않았어. 그냥 아주 조용하게 이 관계를 끝내려고 하고 있었어. 장난이야? 나는 웃으며 물었지만 남편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 장난처럼 보여.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그제야 알았어. 이 모든 게 진짜라는 걸. 이제 남편은 나를 놓아주려 한다는 걸. 나는 당연히 그가 붙잡을 거라고 생각했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나를 원망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는 아무 감정도 보이지 않았어. 그냥 끝을 내고 싶다는 듯한 표정뿐이었어. 그게 더 무서웠어. 나는 아직.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 아직 뭘? 아직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아직 남편을 사랑한다고. 아니면 아직 끝낼 준비가 안 되었다고.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 내가 어떻게 나오든 난 이혼할 거야. 그러니까. 그는 내 앞에 서류를 밀어놓았어. 깔끔하게 끝내자. 나는 손을 꼭 쥐었어. 이제 정말 끝인가?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어. 아니, 후회하는 척은 했어도 진짜 후회하진 않았어.
그런데 지금은 알 것 같았어. 후회라는 게 뭔지. 그날 밤, 나는 방 안에서 서류를 가만히 바라보며 생각했어. 나는 정말 이혼할 준비가 된 걸까? 아니면 내가 원하던 자유는 사실 이런 게 아니었던 걸까?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 나는 밤새 뒤척였어. 한숨도 못 잤어. 거실에 놓인 이혼 서류가 나를 옥죄는 것 같았어. 아침이 되자 남편은 평소처럼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 앞에 섰어. 그런데 오늘따라 뭔가 달랐어. 언제나처럼 다녀올게라는 말도 없이 그냥 조용히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문을 열었어. 잠깐만. 나도 모르게 그를 불렀어. 남편이 멈춰 섰어. 하지만 뒤돌아보진 않았어. 이렇게 갑자기 정리하는 게 말이 돼? 내가 겨우 입을 떼었어. 사실 그보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어.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목이 꽉 막혀서 아무것도 나오질 않았어.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 그리고 문을 열면서 조용히 말했어. 이게 갑자기라고 생각하는 건 너뿐일걸. 문이 닫혔어. 나는 텅 빈 거실에 덩그러니 서 있었어. 이제 진짜야. 남편은 결정을 내렸고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 그런데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 걸까? 이제 내가 원하던 자유를 가지게 될 텐데. 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 회사에서도 멍하니 있다가 몇 번이나 실수를 했어. 그리고 마침내 퇴근 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또다시 핸드폰을 들었어. 예전의 나였다면 이런 날이면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갔겠지. 외로움과 불안을 지우기 위해서.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 나는 결국 핸드폰을 내려놓았어.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어.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어.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았어.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거실을 둘러봤어. 이 집에서 남편이 사라지면 여기는 그냥 텅 빈 공간이겠지. 나는 혼자가 되겠지. 나는 다시 한번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봤어. 그리고 펜을 집어들었어. 서명을 해야 하나? 정말 끝내야 하나? 나는 한참 동안 서류를 노려봤어. 하지만 도저히 펜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어. 남편이 들어왔어. 그런데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가 그의 옆에 서 있었어. 긴 생머리에 단정한 블라우스, 그리고 조용한 미소를 띤 얼굴.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 아, 은주야. 소개할게. 남편이 담담하게 말했어. 이 사람 유진 씨야.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깨달았어. 남편에게도 이미 다른 사람이 생겼다는 걸. 그 순간 내 머릿속이 새하얘졌어. 남편이,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내 눈앞에 데려왔다고. 나는 멍하니 서 있었어. 숨 쉬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였어. 그 여자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어. 마치 오래전부터 날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안녕하세요. 유진이라고 해요. 그녀가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 목이 바짝 말랐어.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남편이 그녀에게 말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내게 마지막으로 한 번 미소를 보이고 문을 나섰어. 문이 닫히고 나서야 나는 숨을 몰아쉬었어. 뭐야? 내가 가까스로 입을 뗐어.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코트를 벗으며 대답했어. 말 그대로야. 이제 너랑 끝낼 거니까 내 인생도 다시 시작해야지.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 그래서 다른 여자를 당당하게 데려와 날 조롱하려고. 조롱. 남편이 피식 웃었어. 넌 몇 번이나 다른 남자 만났잖아. 난 그거 다 참아줬는데 내가 누굴 만나면 안 돼?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그래, 맞아. 나는 남편을 배신했어. 수도 없이. 하지만 그건 달라. 나는 소리쳤어. 뭐가 달라? 남편이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 나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 뭐가 다르냐고? 뭐가? 그냥 나는 남편이 나를 붙잡아 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잘못해도 다른 남자를 만나도 결국 남편은 나를 용서할 거라고. 늘 그랬으니까. 하지만 남편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 그는 더 이상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어. 이제 진짜 끝내자, 은주야. 남편이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어. 너도 원하는 거잖아. 자유. 나는 펜을 들고 서류를 내려다봤어. 그래. 이게 내가 원했던 거였어. 남편 없는 자유로운 삶.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 걸까? 왜 도장 하나를 찍는 게 이렇게 힘든 걸까? 나는 손에 힘을 줬어. 하지만 펜이 도무지 내려가지 않았어. 못하겠어. 나는 조용히 말했어. 남편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어. 못하겠다고. 응. 나는 그를 올려다봤어. 나 이혼 못해. 남편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쓸어넘겼어. 은주야, 장난하지 마. 장난 아니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을 향해 다가갔어. 나 이제 알았어. 내가 뭘 이루려는 건지.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 남편은 나를 노려봤어.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응.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어. 후회돼. 내가 바보 같았어. 내가 잘못했어. 남편이 비웃듯 웃었어. 그 말을 이제 듣게 될 줄은 몰랐네. 늦었어?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 늦은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그 침묵이 대답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는 이미 나를 놓아버렸어. 나는 이혼 서류를 내려다봤어. 그리고 드디어 깨달았어. 지금까지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내 삶이 사실은 끝없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걸. 나는 정말로 모든 걸 잃어버린 걸까? 나는 두 손을 꼭 쥐었어. 남편은 여전히 나를 보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예전의 온기가 없었어. 우리 정말 끝이야? 내 목소리는 떨렸어.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어. 그래. 단 한마디. 그리고 그 말이 내 심장을 조여왔어.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를 해보려 했어. 그를 붙잡고 울고 매달려서라도 이 관계를 되돌려 놓으려고 했어. 하지만 그가 내 눈을 피했어. 나는 그 순간 확실히 알았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후회해도 나는 이 사람을 다시 가질 수 없다는 걸.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서류 위에 펜을 잡았어. 손끝이 떨렸어. 그리고 나는 사인을 했어. 사인을 하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 처음 남편을 만났던 날, 함께 웃고 떠들었던 시간들, 결혼식에서 그가 내 손을 꼭 잡아주던 순간까지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 내가 한 번이라도 남편을 더 사랑했더라면, 그때 내가 한 번이라도 멈췄더라면. 하지만 다 됐어. 나는 마지막으로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남편에게 밀어줬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조용히 접어서 가방에 넣었어. 그리고 나를 한 번 봤어. 후회 안 해? 그의 질문에 나는 웃음이 나왔어. 평생 후회할 거야. 남편은 내 대답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 나는 마지막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 잘 지내. 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 남편은 멈칫했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 그제야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 그토록 원하던 자유가 찾아왔어. 그런데도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린 기분이었어.
그리고 나는 깨달았어. 어떤 후회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는 걸.